나이는 숫자일 뿐이다라는 말은 젊은 사람들한테도 적용되는 게 지금 세상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30인데 고지혈, 고혈압, 당뇨로 인해서 큰 위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뭐 가공식품, 포화지방, 정제탄수화물, 또 운동 부족 이런 걸로 인해서 만성질환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근데 보통 콜레스테롤이 높다 이렇게 검사에서 나오면 대부분 약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약으로만 낮춘다? 이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선은 식습관을 한번 바꿔보고, 그래도 내가 변화가 없으면 쓰는 게 약이지. 보통 스타틴 약 드시잖아요. 이런 거 약 먹으면서 콜레스테롤 수치 자체는 억지로 낮췄는데 그분들의 식습관을 보면 이게 엉망이야. 빵, 과자, 튀김 막 먹고. 근데 이건 아니죠. 혈관은 근본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수치는 정상이라는데 스텐트 시술했는데 두세 번씩 계속 재발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약으로 낫는 게 아닙니다. 약이라는 게 어때요? 약 없이는 못 막을 병을 막는 게 약이지, 내가 이 약만 먹으면 음식은 내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건강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건 약이 아니라 내 건강한 식단 그리고 생활 습관입니다. 오늘 약 없이 콜레스테롤 낮추는 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셔야 됩니다. 음식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하고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하고 둘 중에 뭐가 더 콜레스테롤 안 좋아? 포화지방이 훨씬 안 좋습니다. 왜? 이 포화지방은 콜레스테롤하고 전혀 상관없는 물질이긴 해요. 근데 얘가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간을 자극해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게 합니다. 이 포화지방은 소고기, 돼지고기, 가공육, 뭐 버터, 치즈 같은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햄, 소세지, 삼겹살, 우리 이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포화지방의 핵심 공급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포화지방은 15g 미만으로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삼겹살 1인분의 포화지방이 30g이에요. 그래도 나는 삼겹살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 드실 때는 무조건 야채 듬뿍 같이 드세요. 야채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지방과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는 콜레스테롤이 너무 걱정된다 하신 분은 고기를 먹더라도 지방이 적은 부위, 돼지 안심, 등심, 소고기 하면 주로 다리살, 사태, 우둔살, 꽃등심, 차돌박이 말고 또 닭 날개 말고 닭가슴살, 생선, 고기를 먹더라도 샤브샤브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올리브오일, 들기름 등으로 대체하시는 게 좋겠죠. 두 번째,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십시오. 식이섬유는 단순히 장을 좋게 하는 역할만 하지 않습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는 우리 소장에서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귀리, 보리, 콩, 사과, 당근, 아보카도, 고구마 같은 음식에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평소에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프 요법으로 이런 고지혈증이라든지 콜레스테롤, 혈관 건강에 좋은 약초 요법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이미 채널 H에서는 음식 그리고 약초 영상으로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고지혈증 등에 좋은 약초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단삼, 산사, 은행잎, 홍국, 이런 삼칠근, 이런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중성지방을 관리하고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약초입니다. 고지혈, 콜레스테롤 환자분이 오시면 처방하는 생약 중에 청혈방이라고 하는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가업 처방을 저는 임상에서 많이 활용하는데, 이 청혈방에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약초가 이런 것들이에요. 말 그대로 청혈, 피를 맑게 하는 청혈의 원리를 가진 이 청혈방은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혈관 내 노폐물이라든지 염증을 좀 줄여주고 간과 심장의 기운까지 함께 정비하는 이런 본초 중심의 설계 처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삼은 인삼처럼 생겼는데 붉은색을 띄어서 붉을단에 인삼삼을 써서 단삼이라고 불립니다. 이 본초 강목에는 그 효능이 산삼에 버금간다 그래서 인삼, 고삼, 현삼, 사삼과 함께 이 단삼을 5대 약재로 기록된 바가 있어요. 이 단삼은 예로부터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이혈약, 또 어혈을 풀어주는 활혈거약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산사, 이것은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추천하는 약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산사에 대한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 효능에 놀라게 되는 약초가 바로 산사예요. 어떻게 생겼냐? 이게 바로 산사입니다. 대표적인 혈액 정화 본초인데 혈중 지질을 낮추고 또 끈적한 피를 맑게 하고 혈관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산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산사의 효능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심장질환의 치료제로 쓰고 있고, 그 밖에 고지혈증이라든지
당뇨, 대사증후군 등 다양한 질환을 치료하는데 이 산사 추출물을 활용해 보려는 연구들이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런 본초들은 연하게 물처럼 차처럼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셋째, 트랜스 지방은 무조건 피하십시오. 트랜스 지방, 가공식품, 빵 같은 베이커리류, 마가린, 쇼트닝, 크림이 듬뿍 들어간 빵이라든지 쿠키, 튀김에서 많이 발견되는 게 트랜스 지방이에요. 이 트랜스 지방은 LDL 콜레스테롤을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먹게 되면 체내 염증 유발 물질이 늘어납니다. 이런 염증 물질들이 어떻게? 혈관의 내피에 들러붙어서 딱딱하게 만들고 심장세포에도 직접적인 독성을 띠게 돼요. 이 트랜스 지방을 많이 먹잖아요. 그럼 적혈구의 막에도 트랜스 지방이 끼는데 이런 분들은 급사의 위험이 일반인들보다 무려 47%나 높았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알레르기, 당뇨,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에도 영향을 끼치는 걸로 알려진 게 바로 트랜스 지방이에요. 식품 라벨을 딱 봤더니 마가린이 없는데? 네, 마가린을 안 썼다 하더라도 조리하는 과정 자체에서 트랜스 지방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불맛이다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트랜스 지방의 맛이거든요. 뭐냐? 강한 불에서 볶는 짬뽕, 짜장, 이게 트랜스 지방이 엄청 많습니다. 그럼 나는 안 먹느냐? 물론 저 좋아합니다. 너무 맛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혈관 건강에는 독이라는 거 적당히 알고 드시자고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바로 이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이 스트레스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콜레스테롤 수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콜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콜티졸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만들어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받을수록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높아질 수 있구나. 맞아요. 명상, 스트레칭,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니까 하루에 한 10분 정도 마음 다스리는 시간을 꼭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금연 절주하세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흡연은 폐 건강을 나쁘게 하는 걸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이 흡연은 만성염증의 강력한 요인이 바로 흡연입니다. 왜? 과잉 면역 반응을 만들어서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을 손상시켜서 LDL 콜레스테롤이 쉽게 쌓일 수 있는 몸이 되게 만드는 게 바로 흡연이에요. 이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 수치의 문제가 아니죠. 당장 내 혈관 건강, 심장, 뇌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먹는 밥상부터 한번 바꿔보시자고요. 물론 약보다 더딜 수 있지만 그 효과는 훨씬 근본적이고 오래갑니다. 오늘 댓글 이벤트 하겠습니다. 나는 요런 습관을 가졌더니 콜레스테롤이 오히려 오르더라. 나는 이런 식단으로 콜레스테롤 극복했다. 이런 댓글 달아주시면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운내 하세요.